이건 뭐 우리 주제에는 없습니다.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그러니까 유시민 그대로 작- 가잖아.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우려하는 바를 그대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개헌을 내년을 지금 어떤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이 되고 대통령의 연임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국회의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네. 국민을 위헌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 헌법 118조 2항을 네. 읽어드려야 돼. 네. 자, 뭐라고 돼 있냐? 또 1조로가 있네. 잠깐만요. 네. 128조 2항에 헌법 개정과 관련 제1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라고 현행 헌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서 개헌을 했는데 대통령 임기 연장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 10년 하세요.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중임하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이니까. 안 되는데 지금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을 바로 한 달 만에 국회의장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비슷한 말씀 하셨었어요. 네.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그건 87년도 국민들의 뜻이지 그러면 지금 국민의 뜻은 아니다. 이게 숨은 속내를 그렇죠. 의장을 통해서 내놓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런 공감대가 있는 형성돼 거죠. 있다는 거 같아요. 그냥 유시민 씨 재평가 운동이 일어나요. 아니 이게 실제로 유시민 작가의 말이 민주당의 권리당원들한테는 상당히 먹히나 봐요. 그 수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지금 이게 개헌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개헌 문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가 40년 됐어요. 내년이면 딱 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5년 단임제 폐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건 순수한 의미로 그러니까 정치 권력의 재편을 위해서 권한 분배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불행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니까. 네. 왜? 탄핵을 2번이나 당하고 네. 그다음에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만큼의 거대한 권력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결국은 측근과 지인들 이 사람들이 다 그 공백으로 들어와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권력이 부패하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이 뭔가 장차관 정도야 임명을 하겠죠. 네. 그런데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 장만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임원들까지 다 그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알겠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본인의 측근이나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순수한 의미의 추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전에 무슨 결탁에 의해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누구 덕에 네.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의 민원을 안 들어줍니까? 네. 그럼 이게 부패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헌의 시점이 사실은 문재인 때 했었어야 돼요. 근데 문재인 때 못했어요. 못했죠. 예, 못했고 결국은 또 이제 연임 문제 나오고 그러면 다 야당 반대하고 결국은 또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성공한 대통령, 그다음에 존경받는 대통령 네. 이런 대통령을 가질 만한 나라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도나 구조 때문에 절대 성공한 대통령을 가질 수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 몇 분 빼놓고는 다 감옥 갔어요. 왜 우리가 계속 이래야 됩니까? 네. 근데 이게 뻔히 다 알아요. 여든 야든 다 안다고요. 아니 근데 예, 근데 저는 이 연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숨겨놓은 발톱을 보인 거라는 거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임기 중에 네. 정리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자리의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그건 희미해지고 없어질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당연히 정무특보를 왜 국회의장을 시켰어요. 네. 유지민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스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기어이 꼭 넣고 싶어하는 의도가 뭐냐 네. 이렇게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방송을 보니까 네. 그게 대통령의 속마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굳이 지금 현행 지금 헌법 조항을 몰라서 한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 국회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이번 전당대회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누구 같아요? 김민석 후보에게. 김민석 이거 완전 후보에게. 자충수고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는 합리적 판단을 잘 못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시켜서 이 말씀한 것 같지는 않지만 예.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그럼 이제 조정식 의장도 의장으로서 이제 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첫 기자간담회를 이런 식으로 망칩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고 좋은 말씀도 하셨어요. 국회법 개정하는 거 예. 필리버스터 무력화시켜는 이건 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예. 처음에 그게 먼저 떴잖아요. 예. 근데 좀 있다가 이제 뒤에 얘기를 했나 봐. 이게 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눈에 그냥 확 들어오던데요, 그냥. 어떻게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 진짜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아주 오래전부터 보여왔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도 계속 비판을 했었는데, 야 이제는 안 된다는 건 좀 알았을 만도 한데, 야 여전하구나. 일주일 전인가 이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5년 마치고 4년 더해서 13년 해야 된다. 그 얘기하니까 옆에서 어떤 또 여성분이 막 울어. 너무 좋아서. 감격해서. 감동해서. 막 이러고 네. 그 영상 보면서 야 기가 막힌다. 모르는 분들도 아니에요. 우리 보면 다 알아요. 누군지. 이런 생각이 정말 있긴 있구나. 네. 근데 유시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공감대를 얻고 있다 어느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국회의장이 저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8년도 아니고 13년이요? 13년. 아니 그러니까 5년 더하기 4년 맞아요. 4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됐었을 13년. 때 13년 하겠다라고 뭐 그렇게 뭐 하려고 한다라는 이 13이라는 숫자가 이미 나왔어요. 네. 이미 민정 진영 쪽에서는 일부 나온 숫자예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국회의장이 되잖아요. 매년 똑같아. 매년 그래 개헌하다 그래. 올해나 내년이 꼭 개헌에 적기래. 선거가 있으면 선거가 있으니까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면 된다 그래서 적기라 그래요. 근데 내년에 선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선거가 적기래. 없으니까 적기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건 그냥 구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장이 되면 내가 의장을 할 때 업적을 만들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 근데 이거 조정식 의장의 말대로 하려면 개헌을 먼저 얘기를 해서 아까 우리 공달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을 다 드러내고 다 없애는 거잖아요. 아니 부칙에 그걸 또 쓰는 거지. 그러니까 쓰고 그런 조항들 다 없애고 쓰고 본인들의 입맛대로 개헌을 해서 그렇지. 연임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국민들이 네. 원하면.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네. 특히나 민주당 법률권이 아무리 의석이 많아져도 190석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10명이 이탈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작업에 그 민주당의 정치적 노림수에 어떤 국민의힘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동조를 하겠어요. 제가 볼 때 가능하지 않은데 일부러 끄내는 거죠. 나는 왜? 그만큼 충성스럽다. 나는 국회의장 되자마자 나는 일단 추진을 할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작업을 할 거고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 봐요. 근데 조정식 의장은 지속적으로 던질 거예요. 근데 조정식 의장의 꿈은 의장 다음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요? 의장 다음에. 뭐. 아니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장들이 국회의장 끝나잖아요. 네. 꼭 도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총리를 한 번 한 사람이 있죠. 네. 한 번 그 했지. 이후에 또 뭐 다른 정치적 꿈을 꾼 사람도 당대표 있단 하려고 말이에요. 하시는 분도 있었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안 아니, 돼. 저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아니 저는 그 속내라고 봐요. 당대표? 아니 그 다른 정치적 다음 스텝 그렇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불가능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는 게 지금 꺾였고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죠. 그다지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고 네.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질 만한 모멘텀을 찾기 쉽지 않아요. 없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무슨 연임이니 뭐니 이런 식의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는 진짜 타이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60% 70% 가고 정말 대통령이 잘한다. 뭐 진영에 상관없이 뭐 이런 구조가 되면 혹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개헌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연임 얘기나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게 개헌이 되겠어요? 개헌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시죠? 브라질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가, 정성호 장관은 갑자기 사의하겠다고 막 분위기를 띄우고 있고 또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국회의장은 갑자기 개헌 이슈를 띄우고 대통령이 이렇게 순방 갔을 때 나의 성과를 가리는 정청래 당시 당대표를 굉장히 비판했었잖아요. 그런 행위를 자신들의 측근들이 하고 있잖아요.
성과를 가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근데 이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떻게 볼까? 굉장히 의도가 있고 네. 당연히 계산을 했겠죠. 그러니까. 국회의장인데. 그러니까. 어제 저녁 뉴스에 보면 트럼프가 네. 자꾸만 2028년도 2028년도 어떻게 하려고 뭐 부통령 출마를 한다든지 그래서 승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꼼수를 쓴다 아니면 네.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가지고 네. 우크라이나처럼 네. 대선을 안 하고 막 넘어간다. 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거기에 고무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제2의 아니- 윤석열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진짜 계속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지? 왜냐면 제가 그러고 싶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네. 예전부터 연임이나 중임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이 개헌을 하는데 절차라는 게 있는데 최소한 200석 이상의 국회에서의 찬성과 그 다음 국민투표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서 과반의 획득을 얻어야지만 이게 개헌이 되는 건데 그 얘기는 개헌을 했을 때 대선이 벌어져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현직 대통령. 네. 아니 뭐 지금의 야당 같으면 이기겠지. 거기서부터 동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아. 큰일 났다. 왜 저기만 들어가면 다 저러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참 너무 오늘 제가 볼 때는 조정식 의장의 어떤 이 메시지가 좀 정말 시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드는 건 주식도 지금 주식. 좀 난리 났는데 여기다가 연임을 하겠다는 어떤 포석을 욕심을 드러낸 거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이게 좋은 얘기. 흉흉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세자 돌린 거 나온 거 한번 읊어주세요. 이따 갈 겁니다. 저희가 할 건데. 저는 근데 이건 결국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정치예요. 그러니까요. 조정식 의장이 자기 정치입니다.